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금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와 난민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일부에서는 극심한 의견 충돌로 사회적, 정치적 갈등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 우리라고 외국인 유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그만큼 해외로 많이 나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과 공장, 농촌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은 이미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왔지만 한국인이 하기 싫어하는 일터에서 우리 경제에 인력 공백을 메워주며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 산업활동에 엄청난 차질이 우려됩니다. 난민들도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인 한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정든 고국을 버리고 외국으로 떠돌겠습니까?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하다가 국내에서는 살기 어려워 만주로 상하이로 떠났던 분들도 난민이었습니다. 자신의 국적과 피부색을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만인 평등은 자연법적인 원칙이며 이 원칙의 준수 여부는 국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연이은 집배원 돌연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만 9명의 집배원이 세상을 떠나는데 우정노조는 근로여건 개선 이행안이 나오지 않으면 총파업도 불사할 예정입니다. 우정사업본부와 전국우정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1차 노동쟁의 조정을 했지만 노사 간 입장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공공연구노조는 출연연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다음 달 전면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공원 특례 사업과 함께 대전시정의 논란의 중심에 섰던 평촌산업단지 LNG 건설 계획이 전격 철회됐습니다. 환경오염에 따른 주민 반발에 더해 해당 지역구의 정치 쟁점화로까지 비화됐는데 불과 발표 석 달 만에 백지화됐습니다. 요즘 배달 음식을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하는 일이 일상이 됐을 정도입니다. 일부 음식점이 조리 과정을 알 수 없다는 배달 앱의 특성을 노려 외국산 식자재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충청남도가 2021년부터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 2단계 제1기 대상 시군을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사업을 발굴합니다. 이번 2단계 1기 사업은 공주, 부여, 청양, 금산, 논산과 예산, 보령, 서천, 태안 9곳으로 2021년부터 5년 동안 6,750억 원을 투입합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준우승의 주역인 대전시티즌 이지솔, 김세윤 선수의 복귀 환영 행사가 열렸습니다. 선수들은 응원해준 시민들께 감사해하며 멋진 활약을 다짐했습니다. 올 들어 대전과 충남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대전은 26.8%, 세종을 포함한 충남 지역은 24.5% 감소했습니다. 지역 제약회사인 삼남제약이 지역사회 발전과 인재 양성에 써달라며 충남대에 1억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금산에 위치한 삼남제약은 지난 2006년에도 충남대에 5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한 적이 있으며 충남대 약학대학에는 세미나실 삼남홀을 조성해 각종 학술회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박병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 기자, 이 도시공원 특례 사업과 함께 대전시정의 논란의 중심에 섰던 평촌산업단지 LNG 발전소 건설 계획이 백지화됐죠. 그렇습니다. 대전시가 지난 3월에 서구 평촌산업단지에 LNG 발전소를 짓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하지만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환경오염을 우려한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 이게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네. 이런 논란 이후 처음으로 허태정 시장과 주민들이 어제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도 성토가 어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허 시장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주민 반대를 무릅쓸 명분은 없다면서 발전소 건설 계획 취소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네. 결국 대전시가 지난 3개월간 행정력을 낭비하고 주민 갈등을 부추겼다. 이런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주민과의 제대로 된 소통이 없이 급작스럽게 사업을 발표하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허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를 했고요. 평촌산업단지에는 다른 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산업단지 입주 기업을 선정할 때는 분양률에 연연하기보다는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또 덧붙였습니다. 예, 결국 이렇게 끝나네요. 네. 이래서 소통이 중요한 겁니다. 화제를 바꿔보죠. 그제 당진에서도 40대 집배원이 또 돌연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네. 이 사인이 나왔다고요? 네, 어제 그저께죠. 당진 우체국 소속 집배원 49살 강길식 씨가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부검 결과 그 사인이 일단은 뇌출혈로 알려졌습니다. 우정노조는 강 씨의 이 뇌출혈이 결국 과로에 의한 것이라면서 과로사를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로사 추정으로 사망한 집배원이 올해만 벌써 9번째입니다. 네. 집배원 과로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네. 이 집배원들의 업무 환경은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우정노조가 근로여건 개선안이 나오지 않으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노총과 전국 우정노조는 지난 13일에도 총파업을 예고했는데 이렇게 예고한 지 또 일주일 만에 어제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사측과 집배원을 증원하고 또 토요일 집배를 폐지하는 데 합의를 했지만 여전히 이행되고 있지 않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중앙노동위에서 열린 1차 쟁의조정회의에서도 이런 입장차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노조는 우정사상 첫 총파업을 다음 달 9일로 예고를 했습니다. 전체 우체국 직원의 약 40%가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은 물류 대란이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이 집배원의 고용주는 국가 아닙니까? 이 국가는 근로여건을 개선을 안 하면서 민간만 다그치면 네. 안 되죠. 이 집배원, 소방관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죠. 네. 어제 2019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 준우승의 주역인 대전 시티즌 이지솔, 김세윤 선수에 대한 환영 행사 열렸죠? 그렇습니다. 대전 시티즌 이지솔, 김세현 선수가 어제 대전시가 마련한 환영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두 선수는 그 취재진들의 엄청난 그 취재 그 환경에 당황한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자리에서도 늦은 시간까지 응원해준 대전 시민들에게 감사하다 이런 뜻을 전하면서 지난 경기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언제가 가장 기억에 남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지솔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세네갈과의 8강전에서 넣은 동점골을 좀 꼽았는데 그 당시 그 2대1로 끌려가면서 패색이 아주 짙었는데 이 선수가 경기 종료 딱 1분을 남겨놓고 이강인 선수의 크로스를 헤더로 넣어서 또 팀을 간신히 끌어올렸는데 그렇죠. 이 골에 대해서 이지솔 선수는 이강인 선수의 크로스가 워낙 정확해서 골로 연결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겸손한 말을 했습니다. 예, 이 선수들이 합류하면 대전 시티즌에도 큰 힘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벌써 이게 대전 시티즌이 4년째 2부 리그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지솔, 김세윤 선수는 앞으로 팀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서 대전의 레전드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산 무궁화에는 오세훈 선수도 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역팀 그 선수들의 제2 도약을 시작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주말 아산에서 대전 시티즌하고 아산 무궁화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 대한 관심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예. 두 팀 모두 탄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역민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오늘 새벽에 화재가 한 건 있었는데요. 이른 아침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서 불이 나서 연기를 마신 주민 1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네. 오늘 오전 6시 반쯤에 일어났는데 대전시 태평동의 한 4층짜리 다세대 주택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건물 안에 있던 주민 38살 유모 씨 등 18명이 연기를 마셔서 인근 병원으로 현재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들 중 중상자는 없다는 게 소방당국의
그 발표인데 불은 주차된 차량 7대 가운데 6대를 태우고 한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소방당국은 일단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박병준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충남 FTA 활용지원센터는 오늘 온양관광호텔에서 충남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충남 무역 활성화를 위한 산관학 합동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지방 중소도시 무역 활성화를 위한 재원, 충남 중소기업 수출입 물류 루트와 비용 절감 방안, 수출입 통관 민원 질의와 관련된 사건 사례 발표 등 다양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대전시가 2019 마을 리빙랩 사업을 추진합니다. 마을의 일상생활 실험실이란 뜻으로 마을 문제를 주민들이 다양한 실험을 통해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8일까지 마을별로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부여군은 오늘 저녁 7시 30분 제17회 부여 서동연꽃축제 개막을 앞두고 야간 경관 점등식을 겸한 축하 퍼레이드를 개최합니다. 대전문화재단은 9월까지 세계 구민과 함께하는 2019 방방곡곡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공연을 개최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에는 서구 유등노인복지관에서 판소리 고법과 살풀이춤 공연이 펼쳐집니다. 대전 프랑스문화원 석교동 문헌인 앙트르포에서는 오늘부터 음악축제가 펼쳐집니다. 오늘 오후 8시 전야음악회를 시작으로 내일은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본 공연이 진행됩니다. 또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벼룩시장도 함께 진행됩니다. 오늘 오후 7시 30분 대전 예술의 전당 아트홀에서는 대전 시립교향악단 마스터즈 시리즈 말러의 밤의 노래가 공연됩니다. 서산시는 내일부터 이틀간 팔북면 양길리 일원에서 감자 캐기와 감자전 만들기, 감자 보물찾기 등 제18회 서산 팔봉산 감자축제를 개최합니다. 또 같은 날 당진시 송화급 줄다리기 박물관 일원에서는 제10회 해나루 황토 감자 축제가 열려 감자 캐기 체험과 감자 요리 경연대회, 감자 직거래 판매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일 오후 6시 30분 부여시장 광장 일원 달밤 야시장에서는 백인의 통기타 플래시몹이 펼쳐집니다. 기타 동호인과 청소년, 군민, 관광객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기타를 들고 오는 참가자 전원에게 식수와 물병 파우치를 제공합니다. 접수와 참가용품 수령은 오후 6시부터 운영본부에서 이루어집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충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과 세종 30도, 천안과 홍성 27도, 보령 25도 등 25도에서 30도로 어제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모든 지역이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흐리다 가끔 비가 오겠고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올해 17번째를 맞는 이동훈 미술상 본상에 한국 회화계의 거장인 하종현 화백이 선정됐습니다. 이동훈 미술상은 대전 미술을 태동시키고 지역은 물론 한국 미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고 이동훈 화백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원로 작가와 지역 작가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상 부문을 회화와 조각, 공예, 판화, 설치, 미디어 부문으로 확대 역량 있는 젊은 작가들을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이동훈 미술상의 의미와 발전 방향에 대해 최영근 이동훈 미술상 운영위원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최영근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아침 일찍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이동훈 화백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이동훈 미술상이 올해로 17번째를 맞았는데요. 먼저 이동훈 화백이 어떤 분이시고 이 미술상이 제정된 배경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동훈 선생님은 1903년 평안북도 태천에서 출생하셨고 네. 평북 사범학교 강습과를 졸업한 뒤에 뒷날에 서울 죽천국민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등 서울의 교직으로 계시다가 해방되기 직전인 1945년 4월
대전공업학교의 부임을 시작해서 네. 대전사범학교 교사, 그다음에 충남고등학교 교사로 대전에서 근무하셨습니다. 네. 대전에 그 정착한 뒤에는 거의 황무지나 다름없던 1940년대로부터 출발해서 60년대 말까지 대전 지역에 미술의 씨를 뿌리고 가꾸면서 교육자와 작가로서 대전 미술을 일구는데 크게 기여한 그런 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예술론을 이어받기 위해서 이 상이 제정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동원 선생님은 대전에 계실 때 1949년 제1회 국전에서 특선을 하셨고 예. 제2회 국전인 1954년 국전에서는 문교부 장관을 수상하는 등 당시에는 상당한 권위를 인정받던 국전에서 지역에 있는 작가로서 이렇게 그 상을 탐으로써 지역 화단에 활기를 불어넣고 예. 그다음에 한국미술협회보다 먼저 충남미술협회를 조직해서 지역 화단을 조직화에도 앞장섰습니다. 네. 예, 그래 지역 예술인들의 모임도 그 전국 단위 모임보다 먼저 이 대전에서 예, 그렇죠. 이동훈 선생님이 시작을 예, 하신 그렇게 거군요. 미술인도 별로 없던 시절에도 이렇게 예. 활발한 활동을 하셔서 충청도의 그 산과 들, 예. 또 꽃피는 마을, 목장, 소 이렇게 향토색이 짙은 이런 그 작품을 견실하고 어떤 그 소박한 어떤 필추로 담아낸 작가였습니다. 예. 그동안 이 17번째를 맞아서 이제 17년이 된 건데, 이동훈 미술상을 통해서 많은 훌륭한 작가와 작품들이 소개가 되면서, 이게 이제 권위 있는 미술상으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는데, 이동훈 미술상의 의미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구, 그다음에 광주, 대전 등 세 군데 지역만 그 지역을 대표하는 작가 이름을 딴 미술상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런 상을 제정할 만한 작가가 있어야 되고, 네. 그 지자체의 그 미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행력이 없다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은 이동훈이라는 뚜렷한 작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이동훈 미술상을 어떤 그 제정함으로써 예. 대전은 그 대전 미술이 그 출발에서부터 오늘에 이르는 이런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더 의미 있는 일은 이동훈 미술상이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권위 있는 상으로 자림하게 되면서 대전 미술의 역량이 단지 대전 충청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 미술계의 주목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상이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원로에게 드리는 본상, 그리고 대전 충청 지역에 거주하며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펼치는 젊은 작가들에게 주어지는 특별상, 이렇게 나뉘죠?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있나요? 원래는 이제 본상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잘 아시다시피 특정 인물의 이름을 딴 상은 대부분 그 인물이 훌륭한 점을 기억하고 높여서 네. 우리가 그 상에 대한 권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상을 수상하는 분은 그 시대와 지역을 대표할 만한 인물에게 그 상을 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런 취지에서 이동훈 미술상도 처음 시작할 때는 한국을 대표할 만한 원로 작가들에만 상을 수여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지역의 그 현재를 또 진단해보고, 예. 또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미래를 어떤 게 가늠해 볼 만한 역량 있는 젊은 작가들을 발굴해서 이제 시상함으로써 지역 미술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또는 우리가 그 대전의 미래를 예. 예측한다는 그 취지로 40, 50대의 작가를 대상으로 특별상 제도를 도입했고, 네. 금년에는 30대 작가까지 확대해서
시상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예. 진행을 좀 빨리 해야 될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죠. 예. 이동훈 미술상 시상 부문이 회화, 조각, 공예, 판화, 설치, 이젠 미디어 부문까지 확대하고 또 특별상의 연령대도 문턱을 낮췄다면서요. 네. 미술의 영역이 아주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흐름에 따라서 시상 부분을 설치나 미디어 부분까지 확대했고요. 네. 또 특별상 수상 대상자 연령도 30대까지 낮춤으로써 또 다양한 독창적인 작품을 활동하는 작가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영역과 연령대를 조정을 했습니다. 예. 젊은 지역의 작가들한테는 큰 격려가 되겠네요. 예. 이번 17회 이동훈 미술상 본상은 한국회화계의 거장인 하종현 화백이 선정이 됐는데, 하종현 화백은 어떤 작가이고 또 본상 수상 배경도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하종현 화백은 1935년생으로 올해 84세인 작가입니다. 네. 예, 홍익대학교를 해화과를 졸업하고 개인전을 25회 가진 분이고,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수와 미술대학장,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제43회 베니스 비엔날레 등 다양한 활동을 한 그런 작가로 평생 추상회화로 일관하면서 네. 현재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단색 추상화 부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작가 중에 한 분입니다. 예. 단색이라면 한 가지 색만 써서 추상화를 그리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하지 않고 네. 이제 보통 모노톤이라는 얘기로도 설명하는데요. 네. 또 색조가 아주 단순한 예. 한 가지 내지는 두 가지 예. 이런 색을 가지고 작업하는 작품의 경향을 단색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또 이 특별상에는 어떤 지역의 젊은 작가들이 선정이 됐는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특별상에는 윤경림 작가와 그다음에 박정선 작가가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됐는데, 네. 윤경림 작가는 59세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서 디자인을 공부하고 네. 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했습니다. 네. 서울, 대전, 미국, 중국, 파리 등에서 20여 회 개인전을 가졌고, 현재 프랑스 파리 BDMC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윤경임 작가는 큐브, 즉 육면체를 소재로 해서 네. 그림을 그려 나가는, 그래서 2차원의 평면에서 3차원의 입방체를 드러내서 예. 공간성을 표현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예. 아주 흥미롭겠네요. 예. 예. 박정선 작가는 어떻습니까? 박정선 작가는 1974년생이니까 45세로 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속과를 졸업하고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아카데미에서 조각을 전공한 후에 네.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에서 가상 공간과 미디어 아트에 관한 연구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은 그런 작가입니다. 네. 이 작가는 전통적인 미술 형태와 관한 다른 미디어를 이용한 작업을 주로 하는데, 비디오 설치 작업에서부터 관객의 움직임에 따라서 변화하고 반응하는 사운드와 영상 작업, 그리고 최근에는 얼음과 미생물까지를 이용한 네. 다양한 미디어 아트 작업을 해오고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예. 이 올해 이동훈 미술상에 선정된 작가들의 작품, 이게 전시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도 공개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제17회 수상자 시상식은 금년 10월 11일 오후 3시에 대전 시립미술관에서 열리게 되고, 예. 이때는 동시에 제16회 본상 수상한 임몽재 선생의 전시가 오픈돼서 11월 10일까지 예. 계속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17회 특별 수상자 신준호 민성식 전시가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리게 되고, 금년도에 본상을 수상한 하종현 화백과 나머지 두 특별상 작가는 예. 2020년에 개인전이 개최될 그런 예정입니다. 예.
이 이동훈 미술상 올해 처음으로 이동훈 기념사업회라는 사단법인으로 출범을 하는 등 지역미술의 우수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동훈 미술상과 지역미술의 발전 방향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참고로 이동훈 기념사업회는 사단법인이 아니고 등록단체로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예. 말씀드립니다. 예. 이동훈 미술상은 작가 이동훈 선생의 개인만을 기리고 기념하는 그런 상을 넘어서 대전 미술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또 자긍심을 높여서 대전 미술 문화의 경쟁력을 고취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까지 1회부터 지금까지 수준 높은 작가를 선정하면서도 어떤 아무런 잡음도 없이 잘 운용되어 온 이런 기조를 잘 지키면서 계속 좋은 작가를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동훈 미술상의 의미와 발전 방향에 대해 최영근 이동훈 미술상 운영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주간 브리핑입니다. 대전일보는 소통행보 속 시민체감 입법 저조란 제목으로 제8대 대전시의회 개원 1년을 맞아 시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제7대 시의원들의 첫 1년 의정활동과 비교 분석한 결과 조례 재개정 등의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이재은,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6월 21일 금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